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기 위한 지름길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보시죠. 부자지리 진행의 이선주입니다. 자, 맛있는 요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의 양을 조절해서 언제 넣느냐, 이 타이밍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하나의 또 맛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요리가 완성되듯이 부동산 재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부동산 정보라고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재테크의 또 질이 달라지는데요. 여러분들이 훌륭한 재테크 셰프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알짜배기 정보 가득 준비했으니까요. 주목해 주세요. 저희는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꼭 짚어봐야 할 부동산 이슈뿐만 아니라 부동산 유망 지역들의 정보를 모아 정말 알짜배기 정보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부자지리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02-077-635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8290번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문자 상담 요청 시 전문가에게 연락처 및 문의 내용을 전달한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관련 정보는 오직 시청자 상담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부자지리 출발할게요. 매주 목요일 부자지리 일부를 꽉 채워주실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바로 조민기 전문가님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딱 전문가님을 보자마자 뭔가 그 수트 차림이 잘 어울린다. 보라색 이제 타이야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특별하게 멋을 내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네. 항상 뭐 참신하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 더 깔끔한 모습 보여드리려고 또 오늘도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습니다. 네, 이 깔끔한 모습만큼이나 또 열정적으로 깔끔한 강의를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조민기 전문가님에게 꿀팁, 부동산 투자 팁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는 부자들의 투자 공식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이 있어서 이어서 또 2단계를 한번 해볼까 해요. 부자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분명히 있을 텐데요. 우리 부동산 부자들을 따라서 성공의 길을 가보기 위한 부자 전략 팁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자,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겠어요? 우리 부자지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부자들만의 시크릿을 공개해 주시죠. 네. 자, 지난주에도요, 뭐, 부자들이라고만 딱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만, 실제 부를 향해 달려가시는 분들이 어떤 방법, 특히 어떤 기준과 원칙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1단계로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런 방법론이 많다고 해서 한 번도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해당 결과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도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늘 이제 이 2단계로 준비한 이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 바로 이제 강의를 좀 드릴 건데 자, 이 내용이요. 자, 우리가 지난주 1단계에 항상 제가 3가지 시기, 언제 투자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할 거냐. 두 번째, 어느 지역에 가야지만이 실제 차익이 되던 임대소득이던 가장 돈을 벌 수 있을까. 세 번째는 같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어떤 상품으로 주택으로 들어갈 것이냐, 토지로 갈 것이냐, 상업용으로 갈 것이냐라는 이 상품 선정에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자, 오늘 이제 이 내용 중에는요, 자, 이런 3가지 포인트를 기본으로 하되, 그 안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바로 이 부동산, 결국은 가격 상승이 되는 원칙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는 4가지 가치 요소라고 하는데, 자, 간단하게 먼저, 입지가치 좋아야 되죠. 두 번째, 수익가치 높아야 되죠. 세 번째, 희소가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 4번째가
중장기적으로 미래 가치가 당연히 있어야지만이 부동산 가격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드리는데, 자, 입지 가치 측면으로 보면 뭐 지금도 거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교통이라든가 학군이라든가 또 생활 편의시설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를 우선시하듯이, 자, 일반적인 우리 부동산의 투자 이 입지 가치는요, 바로 이 인구와 개발에 포커스를 두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항상 투자는요, 오늘 하지만 결과는 오늘이 아니라 바로 미래거든요. 이 매도하는 타이밍에 어느 정도 변화가 되어 있는지, 바로 그래서 현재 그 입지가 A급인 입지를 선택하라는 거는 저희 투자 쪽에서는 좀 안 맞고요. 오히려 B급이나 C급이 있는 이런 입지로 들어가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점도 한번 살펴보시라는 얘기를 하고, 수익가치, 당연히 부동산을 사면 돈 버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 안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시간에 의해서 내가 투자해놓고 시간에 의해서 5년이든 10년 지나고 나면 스스로 올라가는 시세 차익. 그래서 이 자본 수익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를 통해서 나오는 임대 소득이라고 하는 바로 이 수익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같은 부동산을 변화를 줍니다. 리모델링이 됐던 신축이 됐던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개발 수익을 얻는, 그러면 이 세 가지 수익 중에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투자를 하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세 번째 희소가치는요, 아시겠지만 거의 독점 가치 아니면 명품 가치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독점적인 거는 부동산은 딱 그 위치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독점적인 가치를 갖고는 있습니다만, 저 지방에 있는 부동산과 서울 강남에 있는 부동산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안 되는 개념처럼 반드시 이런 독점적인 거와 명품으로서의 가치를 반드시 따져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자, 네 번째, 당연히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에 더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저평가, 저개발되어 있는 이러한 부동산에 좀 포커스를 가지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본 가격 상승 원칙만 잘 따라가신다 그러면 솔직히 부동산에서 손해보시고 실패했다는 분 거의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인 한번 사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어느 지역을 지금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가격 상승이 되는지를 일단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사례가 판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판교에 거주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오해를 없기를 바랍니다. 자, 판교가요, 서판교와 동판교로 나눠졌습니다. 자, 이건 지역을 나눴다라는 게 제가 나눈 게 아니고요. 이미 이제 그렇게 동서로 나눠져 있는데,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 중간에요,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는 크게 고속도로나 도로가 있으면 나눠지게 돼 있는데, 자, 이 케이스로 놓고 보면, 자, 네 가지. 자, 그럼 일단 가격적인 측면으로 보면 동판교와 서판교에서 4억에 대한 4억 차이가 나오는데, 동판교가 서판교보다 4억이 더 비싸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얘기 이유는 첫 번째가 인구 변동, 두 번째가 상권 변동, 세 번째가 교통 변동, 네 번째가 학군 변동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인구 변동에 대한 이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자, 판교에는요, 인구가 그냥 인구가 아니라 거주하는 인구가 아닙니다. 바로 이 판교 테크노밸리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도 테크노밸리가 이미 뭐 10년 전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벌써 2단지, 3단지 지금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구성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소득, 그러니까 같은 인구라 하더라도 소득을 발생하는 바로 이런 인구가 얼만큼 포진되어 있느냐. 근데 서판교에는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어느 기업체 하나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동판교에 바로 이런 인구 집중 요인 중에 이러한 테크노밸리 같은 기업체의 입주가 들어가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그럼 산업단지 있으면 다 좋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자, 이거는 요즘 시대적인 흐름에 제조업으로 가는 쪽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테크노라고 하는 부분, 좀 용어가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만 대부분 이런 부분은 IT라든가 소프트 같은 조금 더 첨단 쪽에 이 현 시대에 맞는 바로 이런 기업체들로 형성되는 데를 좀 더 집중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이런 인구 변동 요인이 1억의 차이가 됐고요. 두 번째가 자, 이 상권화인데 기본적으로 상권이 발달이 되려면 교통이 좋아야 되는데, 자, 똑같이 서판교와 동판교를 비교해 봤을 때 바로 서판교에는 없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동판교에 이런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상권이 되어 있다는 점이죠. 자, 이 얘기는 교통이 그만큼 서판교보다 동판교에 상당히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집중이 되니까 이런 백화점도 입점이 돼 있죠. 대형 상권 시설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동판교는 바로 이러한 대중 소비 지역으로 변모할 수밖에 없다는, 바로 그런 이유로 또 1억의 차이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자, 세 번째 기준은 역시나 우리가 항상 부동산에 입지하면 역세권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 여기 서판교에 지하철 하나 안 들어갑니다. 같은 판교라 하더라도 지역이 좀 넓다 보는데 동판교에는 자, 여기 지하철이 하나가 아닙니다. 신분당선과 경강선이라고 하는, 자, 그러면 지하철이 지금 뭐 2개 노선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쪽 노선으로 어떤 인구가 몰리느냐. 자, 여기는 신분당선을 통해서 강남으로의 접근성도 좋고 경강선을 통해서 수도권, 특히 여주라든가 광주, 경기도 광주 같은 데에서 인구가 들어오는, 결국은 인구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동판교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구 흐름이 좀 된다는 얘기. 그래서 또 1억. 자,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가 바로 이런 학군이 또 집중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자기 거주하는 주택 혹시라도 보시는 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서판교에는요, 학교는 초중고 다 있는데 다 이렇게 분산돼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동판교는요, 자, 초중고가 이렇게 모여있는, 결국은 집순성으로 돼 있다는 거거든요. 자, 아마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아마 잘 이해하십시오. 어느 주택을 내가 아파트 하나를 매수한다 그러면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자랄 때마다 이사를 다니시는데, 자, 동판교로 가면요, 한 번 들어가시면 이렇게 고등학교 나올 때까지 이사를 할 필요 없고 결국은 그만큼 희소가치적인 입지를 가진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거 개선으로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또 1억에 대한 차이, 그래서 총 토탈 4억에 대한 차이가 좀 생기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전략 얘기, 특히나 이런 이론적인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만 결국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런 생각, 특히 투자의 생각 전환을 한 요 몇 가지로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양털을 깎아야 된다. 자, 이 부분 위기는 기회고 과감한 투자 필요하고요. 독불장군 부자가 없듯이 혼자서 하시는 게 없습니다. 이런 정보라든가 전문가 활용 반드시 하시고요. 자, 지금도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늦었다, 이런 개념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표 설정과 과감한 시작이 중요하다는 얘기 드리고, 자, 결국은 부동산이든 자산 투자는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부동산 오늘 샀다 내일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와 기회비용 항상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 항상 긍정적인 행운을 생각하시다 보면 항상 나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미래에 더 큰 혜택, 특히나 기회가 온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시고, 부자들 그냥 부자 아닙니다. 다 이러한 이론, 기초들을,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성공하시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성공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부자들의 부동산 공식 두 번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판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주변에 지인이 많아서 그런지 더 쏙쏙 잘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늦은 건 없다, 지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기회가 올 거기 때문에 정보를 잘 수집해서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하겠죠.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조민기 전문가님을 1:1 무료 상담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02077-6356번으로 전화 주시면 또 안내를 도와드리겠고요.
되고요. 문자로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6-8290번으로 연락 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조민기 전문가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바로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미나 주제가 부자들만 아는 부동산 투자 전략으로 방송에서 못 담은 이야기를 또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열리고요. 4호선 사당역 3번 출구로 오시면 됩니다. 예약은 필수겠죠. 02-2077-6356번으로 연락 주세요. 자, 세미나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이제 조민기 전문가님의 시선에 따라 부동산 유망 지역들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과연 조민기 전문가는 어디를 어떻게 왜 주목하고 있을지 지금부터 그 시선 함께 하시죠. 네. 자, 오늘 좀 주목해야 될 바로 이 현장, 이 하남시 풍산동이라고 하는, 자, 여기 하남지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좀 추천드리고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이 물건, 하남시 풍산동인데, 자, 이 물건은 상가입니다. 자, 위치상으로 보면 5호선 미사역 강일역에 이제 바로 도보권에 인접해 있고요. 전용 면적 기준으로 88.37 평방미터의 조금 큰 넓은 면적의 상가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상가인데, 자, 병원으로 지금 입점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가라는 점. 자, 현재 시세가 5억 3천에서 5억 5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자, 보증금하고 대출을 좀 적용하신다 그러면 실제 현금, 실투자금 기준으로 1억 9천대에서 2억 1천만 원대 정도의 자금이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충분히 검토를 해보셔도 좋은 그런 물건이라는 점 설명드리고, 자, 이 해당 물건의 위치를 좀 한번 지도로 좀 살펴보면, 자, 여기 하남미사지구, 하남의 안에 있는 미사지구 안에, 자, 지금 5호선, 연장선 5호선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바로 이 강일역과 미사역에 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자, 이 해당 부분이 우리 아시겠지만, 하남미사지구가 보통은 다 아파트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래서 결국은 인구, 특히 주거 인구 밀집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해당 지역이 바로 밑에 쪽으로 보면 이 스마트밸리 뿐만 아니라 테크노밸리, 결국은 기업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이러한 상가들은요, 상업용으로 필요한 상권이 많이 분포가 돼야 되는데, 이 해당 지역들이 아파트 밀집 지역이면서 또 기업체들이 들어가 있는 기업체 인구가 좀 포함되다 보니까 충분히 이 상권 소유가 되고요. 자, 하남은 바로 요 수도권 제1순환로 바로 건너가 바로 여기 서울 강동구입니다. 바로 이 상일동이 있고 고덕동이 있다 보니까 서울 접근성뿐만 아니라 아파트, 기업체 충분히 상권 수요가 풍부한 입지라는 점도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해당 이 위치상에서 보면, 자, 첫 번째로 바로 인구 내용 중에 바로 해당 지역, 특히 이 해당 물건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뭐 대략 한 14,000여 세대 인구가 분포하다 보니까 충분히 인구 자체를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거고, 자, 두 번째로 보는 인구가 결론은 해당 지역에 결국은 이 지식산업센터뿐만 아니라 테크노밸리, 바로 이러한 기업체의 입주가 좀 되어 있는데, 자, 해당 지역에 바로 물건 주변으로는 바로 붙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반경 한 2, 3km 이내에는요, 바로 강동 일반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이 강동구의 고덕 비즈밸리라고 또 이 추가로 또 기업체들이 더 추가로 들어오는 바로 이러한 호재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한 주변 기업체 입주 약 한 3만 5천여 명의 이런 인구 상권까지도 끌어안는 바로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점도 설명을 드리겠고, 자, 실제 우리가 해당 요 지금 이 풍산동이라고 하는 하남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자, 인구가 물론 이제 과거 한 뭐 2014년대부터 이렇게 따져보면 쭉쭉쭉 해가지고 지금 현재 2020년까지 놓고 보면 상당히 인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21년, 22년, 23년 이렇게 가면서 인구가 요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남 미사지구에 신도시가 새롭게 들어오면서 입주가 더 증폭적으로 드러났고요. 또 하나가 기업체가 지금 속속 더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인구가 더 폭발적으로 가는 바로 그런 지역의 하나가 바로 하남이라는 점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지역에 지금 아까 보셨던
고덕 비즈밸리와 강동 산업단지가 지금 착공에 들어가서 공사를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는 미래가치, 특히 인구 수요 감안할 수 있다는 점 설명드리고, 자, 여기에 지금 또 9호선 연장이 하남으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교통 호재까지도 충분히 미래를 좀 바라볼 수 있는데, 자, 해당 내용 보면 이제 포인트, 자, 세 가지입니다. 입지성은 중요한 게 주변 하남에 이미 인구가 지금 새로 앞으로 몇 년 뒤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이미 대단지 아파트나 기업체 상권 인구가 이미 수요가 포화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 두 번째, 결국은 그런 상권 수요로 인해서 임대 수익, 특히나 시세 차익, 특히 이 해당되는 이 상가가 병원으로 임차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당연히 병원이나 이런 데 많이 또 해당 수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 자, 세 번째는, 자, 이러한 상가 투자는요, 뭐 최근 코로나다 해서 상당히 상권이 많이 무너진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특히 이러한 지역 안에서 연금형 투자용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투자 가치로서도 유망하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해당 물건의 좀 가격적인 부분 리뷰를 해드리는데, 자, 시세가 약 5억 3천에서 5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자, 현재 보증금 3,400만 원에 월 200만 원이 지금 받고 있는데, 대출이 약 한 3억 원 정도가 되니까 실투자금 기준으로 1억 9,600에서 한 2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좀 추천드릴 바로 지역, 바로 서초구입니다. 방배동인데, 자, 요 물건 좀 빠르게 좀 개요 설명드리면 2호선 방배역 도보 3분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고, 전용 20.82제곱미터 다세대 주택인데, 현재 시세 2억 8천에 2억 8,500만 원입니다. 해당 내용 약 한 7천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가 되니까 요런 부분 참조하시면 되겠고, 자, 이 내용 중에 이제 위치는 지금 현재 2호선 방배역에 바로 뭐 역세권 도보 한 2, 3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바로 주변 자체의 역세권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면 근린공원이라든가 또 서울고, 상문고 같은 학군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이 생활 편의시설로 되어 있고, 바로 가깝게 강남과 양재동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양재나 강남에 있는 기업체, 특히 임대 수요도 충분히 끌어당기는 입지라는 점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 중에 서리풀하고 해당 이 지금 터널 개통이 좀 돼 있고요. 하나가 또 남부터미널 현대화 작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 보니까 주변 자체에 지금도 계속 개발 호재들이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에 대한 개선으로 인해서 미래가치 있다는 점도 설명을 드리겠고, 자, 여기 방배동 인근에 아시겠지만 사당역과 이수역에 이미 대형 상권, 그래서 지구 단위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최근에 정부에서 주택공급 계획이라 그래가지고 해당 역세권에 공공재개발이 이제 확정이 되고 있는데, 자, 방배역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제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뭐 중장기적인 컨셉으로는 재개발에 대한 기준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면 상당히 유익한 그러한 물건이라는 점도 강조드리겠고, 해당 이 방배동 바로 옆쪽에 양재동이 있는데 이미 여기는 대기업 연구단지라든가 이런 기업체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곳이 더 기업체로 더 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체 인구 수요. 자, 그러면 강남이나 양재동이 아직은 서초동 기준으로 보면 임대 금액이 크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방배동 쪽으로 임대료가 싼 바로 이런 쪽으로 임대가 몰릴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자, 전체 서울 평균 기준에서 서초동, 서울은 약 한 평당 한 3,500만 원대인데 서초동만 해 따져도 뭐 보통 한 6천만 원대니까 상당히 가격 상승 예상이 되고, 자, 이 포인트 결국은 2호선 역세권 강남 양재 기업체 임대 수요뿐만 아니라 결국은 임대 수익과 재개발 수요의 동시기대, 그러면서도 서울 명문이나 다양한 개발 사업에 따른 호재, 이런 부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격 한번 얘기 드립니다. 자, 2억 8천에 2억 8,500만 원인데, 자, 이거 전세일 때 2억 되면 약 한 7천만 원 정도의 자금으로 들어가고요. 혹시 월세 생각하시는 분들 월 90만 원이면 대략 한 1억 1천만 원대 정도 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는 이런 물건이라는 점 강조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가치가 밝은 경기도 하남시 풍상동 상가와 그리고 재개발 수혜가 기대되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 주택 두 곳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방송을 보시면서 이 두 곳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해안을 좀 전해 듣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상담 문의를 주시면 되는데요. 02077-635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8290번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을 직접 만나보면서 디테일한 전략까지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무료 세미나에 한번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문가님, 어떤 내용으로 다뤄주실 건가요? 네, 오늘같이요, 부자들이 어떤 방법,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하는지 이런 전략에 대한 얘기로 강의를 하고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시작을 하는데, 요즘 아직까지는 코로나로 해서 반드시 전화로 사전 예약을 좀 부탁드립니다. 많이 신청하시면 또 오셔서 저하고 또 1대1 궁금하신 내용 상담까지 해드릴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세미나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열정적인 시간을 꾸려주신 조민기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는 부자지리 2부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자, 계속해서 기세를 몰아서 부자 되는 시간이죠. 부자지리 2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실 분은요, 김대진 부동산 경제 전문가님이신데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늘도 날씨가 꽤 쌀쌀했는데요. 컨디션은 좋으신가요? 쌀쌀했나 모르겠네요. 날씨가 굉장히 좀 차 안에서 상당히 덥더라고요. 자, 오늘도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은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있긴 한데, 자, 요즘에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저는 이 모아주택이라든지 또는 재개발 사업들이 상당히 이 오세훈 서울시장 분께서도 이 정책적으로도 많은 공급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자, 재개발에 대한 조건들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들은 이렇게 모아주택 등등의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주거 형태들을, 새로운 주거 타운 형태들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좀 펴고 있는데, 이번에 시범 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는 면목동이라든지 번동 이 주변으로 많은 또 화제가 되고 있는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울 안에서도 상당히 좀 노후도가 조금 있는 지역들, 재개발 가능성이 좀 있는 지역들 위주로 한번 살펴봐 드릴 예정이고요. 강남이나 또는 이 강동구에서도 앞으로 이런 개발에 따른 수혜를 좀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지역들 두 가지 지역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로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첫 번째 부동산 정보부터 공개해 볼까요? 어디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김미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지역은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인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5호선이 지나가는 상일동역입니다. 이곳에는 앞으로 일자리 호재, 고덕 비즈밸리가 예정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9호선 연장 개통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알아볼 지역 강동구 고덕동,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떠나볼까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고덕동. 활발한 도시 재정비 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는데요. 특히 강동구 내에서도 교통 인프라 개선이 집중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난 9월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의 착공이 시작되었으며 기존 5호선과 더불어 향후 9호선 역세권 지역으로 변모하게 될 예정으로 9호선을 통해 강남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강동구 내에 산업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어 직장과 가까운 것도 고덕동의 큰 장점인데요. 특히 고덕지구 북측에는 고덕 비즈밸리라 불리며 강동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인 고덕 상업업무복합단지가 내년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곳은 다양한 상업시설을 포함해 약 150여 개 기업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강동구 고덕동 어떻게 보셨나요? 이곳은 현재 재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주거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앞으로 일자리와 교통 호재까지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더 우수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김미정이었습니다. 네, 물건 영상으로 확인하고 왔는데요. 더 자세한 정보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의 다세대 주택으로 9호선 센터공원역 예정이죠. 도보 1분 거리에 있고요. 면적은 전용 29.58제곱미터, 대지는 19.83제곱미터로 지역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5억 9,500만 원에 형성되어 있네요. 그럼 이제 전문가님께 자세히 들어볼까요? 입지 여건부터 매물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제가 임장 활동을 한번 갔다 왔는데, 네, 주변에 신축도 많이 없고 지금 현재 뭐 단독 다가구들이 많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과거에 이제 고덕 그라시움과 같이 함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던 지역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서울 오세훈 시장 분께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도 굉장히 또 많이 또 맞물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고덕동인데요. 자, 이쪽 지역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큰 도로망들을 양쪽으로 다 끼고 있습니다. 좌우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서울 세종간, 그리고 지금 현재 이용이 가능한 서울 외곽, 그리고 그 위쪽 라인의 올림픽 대로 이렇게 크게 도로망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에다가 자, 지금 현재 이제 5호선 라인을 이용할 수가 있고 앞으로 한 4, 5년 정도 후면은 이제 9호선이 샘터공원역이 마련이 될 예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9호선의 힘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우측 라인에 이제 미사 신도시를 필두로 해서 주변에 미사 신도시 주변에는 또 여러 가지의 산업체들이 또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고정적인 임차 수요를 갖추고 있는 지역에다가 이쪽 지역은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지금 도로망들도 잘 갖춰져 있고 9호선이 완성이 된다면 강남으로의 접근성, 거기에다가 도심 안으로의 접근성, 거기도 영등포 여의도권역도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직주 근접성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 이외에도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비 사업이 가능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고덕 2-2지구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이제 앞으로 9호선이 완성이 될 예정을 앞두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고덕 비지밸리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바로 길 건너편에 지금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한참 이제 뭐 크레인이 많이 작동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만큼 실질적으로 한번 가보신다면 얼마만큼 이 비지밸리와 가까운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뭐 직주 근접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뭐 이보다도 더 가까울 수가 있을까 싶을 그럴 지역입니다. 자, 제가 이 고덕 1지구와 그리고 고덕 2-1지구, 2-2지구 라인들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2-2지구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여러 아파트 단지들 한번 보시면 랜드마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점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학군을 주변에 끼고 있고요. 주변에 숲세권들을 가까운 데 끼고 있고요. 거기다 여기 지하철역이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 다 상업시설들이 많이 존재함에 따라서 랜드마크 시설로 가장 고가, 가장 높은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2-2지구는 그런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 안에서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다. 자, 그리고 이쪽은 이제 그 주변에 미사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2경부 라인들이 완성이 된다면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고요.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인 임차 수요가 풍부하고요. 자, 거기에다가 바로 길 건너편에 이 비지밸리가 완성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한 4년 정도에서 5년 정도 후면은 이 비지밸리를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을 건데
자, 이 안에는 뭐 이케아가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150여 개의 호텔, 컨벤션 등등과 R&D 산업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요. 굉장히 양질의 직장, 특히나 4차 산업이 대부분 다 이 지역 안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니까 뭐 창조 경제뿐만이 아니라 경제 유발 효과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을 정도 수준의 9조 5천억 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 또한 마찬가지로 3만 8천여 명 정도의 이상을 예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 수 있는 임차 수요 또한 굉장히 또 풍부하기도 하고, 고정적인 수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현재로는 한번 가보신다면 조금은 좀 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상업적인 시설뿐만이 아니라 많은 유동인구, 그리고 9호선까지도 갖추게 될 곳이다 보니까 미래를 한번 예상을 해보시거나 상상을 해보신다면 이런 지역이 바로 상당히 높은 미래 가치를 가져갈 수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자, 그리고 이케아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국내 이케아가 있었던 곳들 아시겠지만 고양 이케아와 광명 이케아가 있죠. 그 두 지역의 가격대들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가격대들이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수준으로 많이들 상승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겠고, 광명 이케아가 들어온다면 같이 딸려오는 부분들도 쇼핑몰이 상당히 크게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 자,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단계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4단계, 작년에 이제 연말에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4단계까지도 완성이 된다면 이 샘터공원역이 바로 이 고덕 앞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9호선이 완성이 된다면 강남 그리고 여의도 라인들까지도 20분대로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2경부 얘기를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제2경부를 지금 현재의 경부고속도로 라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경부고속도로 하나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그 경부고속도로 라인을 따라서 굉장히 높은 금액대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아실 겁니다. 자, 제2경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율주행 고속도로가 될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가장 빠른 고속도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빠른 도로망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 기업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라면 그 지역의 토지의 가격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쪽의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9호선의 연장선의 힘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다. 초역세권 라인이기 때문에 3분 거리 이내로 9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는 그 가치적인 부분들. 두 번째는 인프라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기본적으로 랜드마크가 가질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인프라들은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자, 세 번째는 노후도가 상당히 높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가능성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네 번째는 호재가 많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타운과 교통망의 추가적인 확충 소식으로 인해서 토지 가격 충분히 상승할 수가 있는 지역이라는 점 절대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덕동 다세대 주택 투자 포인트 하나하나 자세하게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시세가 어떤지도 분석해 주시겠어요? 지금 서울 중심부 라인 또는 서울 안에서도 상당히 유망한 지역들 라인들은 재개발을 한번 투자를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돌아다니셔 보면 거의 뭐 한 4억 원이 넘으실 겁니다. 투자금 자체가. 자, 그런데 강동구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호재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억 원이 넘지 않는 금액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5억 9천에서 5억 9천 5백, 그리고 전세 시에는 3억 3, 4천 정도를 예상하기 때문에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3억 원이 채 되지 않는 2억 한 6천에서 6천 5백 정도면 투자 가능하시겠고,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한 5천, 3천에서 5천 정도 예상이 되고요. 월세는 한 13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3억 원 좀 되지 않는 2억 8천 정도 금액을 가지고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고덕동 다세대 주택에 대한 분석해 주셨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관심이 있다, 보다 자세하게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02-2077-635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8290번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 무료 세미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개발 지역 분석과 소액 투자 전략으로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열리는데요. 9호선 신노년역 거평타운 407호로 오시면 됩니다. 예약은 필수겠죠. 02-2077-6456번으로 연락 주세요. 자, 이렇게 부동산 투자가 한결 쉬워지는 무료 세미나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또 두 번째 물건을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어떤 물건인지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김나희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의 환승역인 교대역 앞인데요. 유동인구가 많은 것으로도 유명한 이곳 교대역은 바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교대역 역세권인 서초구 서초동에 대해 알아보실까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중심지이자 서울 강남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으로 살기 좋은 동네 하면 빠지지 않는 지역인데요. 강남 도심권의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음은 물론 재작년 서리풀 터널이 개통되면서 서울 서부권으로의 진출입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여기에 강남권 노른자 땅으로 손꼽히며 서리풀 공원에 둘러싸여 있는 옛 정보사령부 부지의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서초동을 찾는 고소득자 주거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강남 도심권과 가까우면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까지 갖춘 이곳 서초구 서초동. 앞으로 가격 상승 호재까지 있어서 더욱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확인하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김나희였습니다. 네, 이번엔 서초동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의 다세대 주택으로 2호선과 3호선 교대역 도보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면적은 전용 약 28에서 29제곱미터, 지역 시세는 5억 4,500만 원에서 5억 9,500만 원에 형성되어 있네요. 자, 역시 우리 부자지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핫한 지역으로만 안내하시는 김대진 전문가님. 그럼 어떤 포인트에 주목해야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무엇보다 강남이라는 거죠. 네, 서초구는 이제 앞으로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강남 3구 라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 강남에 집중하는 이유는 투자의 항상 1번지이기도 하고요. 강남 불패신화를 이뤘었던 이유 바로 그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 강남에 있기까지가 1차, 2차 산업이 아닌 3차 산업이 거의 집중되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강남은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해서 양질의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굉장히 지갑이 두터운 그런 직장인들이다 보니까 씀씀이도 상당히 남다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고액 연봉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 안에 세금도 많이 더 쓸 수도 있겠고요. 그만큼 인프라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확충이 될 수가 있겠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서울 대한민국 안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강남 3구이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이면 교통, 상업적인 시설이면 상업적인 시설, 거기다 쇼핑 이런 등등이 많이 구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발도 많이 일어날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의 가격대들이 계속해서 지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런 강남 3구가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양극화는 점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더 많이 벌었던 사람들은 더 많이 벌게 되고요. 더 많이 힘들어진 분들은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게 됐는데, 그만큼 이제는 그 지갑이 두터워진 분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3구, 특히나 내가 돈이 많다면, 내가 조금 더 부유하다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한다면 당연히 강남 3구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초구 왜 좋은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초구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서초동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타운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교통, 특히나 복선 노선을 이용할 수가 있는 교대역과 신분당선을 바로 이용할 수가 있는 강남역을 같이 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통편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아래로 해서 우리나라의 또 고속버스 터미널과 남부터미널 등등을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어디 내놔도 비할 수가 없는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지역은 여러 가지들을 다 같이 한 몸에 끼고 있는 지역이에요. 반경 1km 이내에 뭐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교대, 법조타운, 대형 병원과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등등을 같이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군도 좋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대형 업무타운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고정적인 수요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수요들보다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공급적인 부분에서는 수급적인 불균형이 상당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격대들이 떨어지지가 않고 상승하는 효과를 계속해서 받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상권도 가까울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보시면 이 정보사부지의 개발도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죠. 이 정보사부지의 개발이 얼마만큼 또 크게 작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보사부지, 그 부지 면적만 하더라도 순수 현대차 GBC 센터보다도 넓은 면적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정보사부지입니다. 자, 이 안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있느냐. 앞으로 3차 산업보다 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4차 산업이 대폭적으로 이쪽 라인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많은 양질의 직장군들이 속속들이 이쪽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서초구는 지금보다 더욱더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사부지, 특히나 서초구에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롯데칠성부지와 코오롱부지의 개발도 마찬가지로 토지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상업적인 시설들과 그리고 일자리, 유동인구를 발생시킬 수가 있고 무엇보다 용적률이 상향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가치가 대폭으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가치가 상승한다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가가치적인 그런 효과를 또는 영향을 받아보시라고 제가 서초동을 추천드리는 거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이 잡혀 있는 곳이 롯데칠성 부지이고요. 바로 대상지 자체가 바로 서초동의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재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R&D 연구단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요. 플랫폼 시티 개발처럼 굉장히 또 확장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또한 서초구의 큰 호재 중에 하나이죠. 무엇보다 일자리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개발 국내 어찌 본다면 서울 한복판에서도 가장 큰 매머드급 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그 현대차 GB센터 개발로 인해서 잠삼대청 외에 압구정 라인들까지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 있는 만큼 이런 큰 개발들이 하나둘씩 진행이 된다면 이 경부고속도로 라인들 주변으로 토지거래 허가제가 묶일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있다 없다? 살 수가 없다. 그런 부분들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요. 무엇보다도 개선 효과라는 부분들이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굉장히 안 좋았었던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 거기에다가 교통적인 부분들까지도 대폭으로 개선될 수가 있는 그런 경부고속도로의 지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개발이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선점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강남은 앞으로 갭 투자 또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 자체가 5천, 6천만 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가지 추천 포인트. 첫 번째, 생활 인프라 좋습니다. 두 번째, 임차 수요가 너무나도 많고요. 세 번째, 호재가 너무나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들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호재가 많아서 선점하고 싶은 서초동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연락을 주셔야겠죠. 02077-635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8290번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가장 중요한 시세를 저희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시세 분석 부탁드릴게요. 시세를 놓칠 수가 없죠. 다들 6억 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서초동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자, 투룸이고요. 5억 4,500에서부터 5억 9,500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5억대 전후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할 거 투자하신다면 한 6천, 네, 5, 6천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시겠고, 월세, 너무나도 월세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네, 월세 보증금 약 3천만 원에 130에서 15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출 안고 투자하신다면은 대략 한 2억대 초반 가지고 월세 투자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 되겠습니다. 네, 시세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세 보신 분들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번호 02077-6356번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대진 전문가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 무료 세미나도 함께 해보시죠. 주제가요, 서울시 재개발 지역 분석과 소액투자 전략인데요.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열리고요. 장소는 9호선 신노년역 거평타운 407호에서 열립니다. 예약 필수겠죠. 02077-6356번으로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자, 오늘도 정말 디테일한 전략, 좋은 정보를 가져와 주신 우리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정말 알찬 정보들만 전문가님들이 뽑아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만큼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